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올해 또 전력난, 원인은 폭염 아닌 인재, 과도한 댐 건설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도한 코로나에 대응, 말하자면 제로 코로나의 대응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경고등이 켜졌죠.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전력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더욱더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전력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음에 따라서 쓰촨성과 총칭시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자동차 공급망에도 타격이 가해진 것이죠. 이에 따라 국제투자은행들은 일제히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전력난을 폭염 등 이상기후의 탓으로 돌리지만 양쯔강 상류의 전력난은 인재 플러스 천재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쯔강 상류의 전력난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또한 다른 곳의 전력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양쯔강 상류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체 전기의 생산량이 줄어들자 다시 전력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 전력의 겨우 14%만 담당하는 수력이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다소 억지 주장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력난은 중국의 구조적인 전력 공급망이 구성되지 못한 인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양쯔강 상류의 과도한 댐 건설을 통해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서 중국 올해 또 전력난, 원인은 폭염이 아닌 인재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전력난이 일어났어요. 무슨 것 때문에? 석탄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작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석탄 부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충분한 석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석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전력난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폭염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단지 17%밖에 담당하지 않은 지금 수력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수력과 양쯔강 상류의 수력과 그리고 동북삼성의 풍력이 한꺼번에 줄은 역할 때문에 전력 생산을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여기를 더 돌리지 못해서 발생되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때도 인재, 이번도 인재라는 것이죠. 한번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음에 따라서 쓰촨성과 충칭시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자, 지금 쓰촨성과 충칭시와 같은 경우는 장강이라고 불리는 양쯔강이 흐르는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양쯔강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줄어들게 되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촨성과 충칭시 중국 내륙 지방에 있죠. 이 중국 내륙 지방에 있는 쓰촨성과 충칭시와 같은 경우는 양쯔강 삼각주, 지금 양쯔강 삼각주라는 것은 이 양쯔강 하구의 삼각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지금 양쯔강 삼각주와 같은 경우는 주요 도시가 뭐냐면 상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 보시면 되고 주광삼각주라는 것은 여기에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선전이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선전. 그리고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경제권 다 바다 쪽에 있죠. 그런데 내륙 쪽에 유일하게 제4극으로 불리는 경제권이 있었으니 쓰촨성과 충칭시입니다. 이 쓰촨성과 충칭시의 가장 큰 줄거리는 양쯔강 상류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류에 있어서 여기에 댐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있으면서 더 저렴한 전기의 가격을 통해서 여기가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군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폭염과
비가 내리지 않죠. 폭염이 있으면 당연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폭염으로 통해서 양쯔강에 물이 줄게 되자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줄었고, 그래서 생산된 전기가 줄다 보니까 스촨성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의 생산 라인까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자 테슬라 등 상하이 자동차의 완성차 업계의 조업이 차질을 빚는 등 차량 부분에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하이시도 지난 16일 스촨성에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전력을 우선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은 스촨성에서 전기를 많이 갖게 된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 상하이에도 전기가 부족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촨성과 같은 경우는 공단에 내린 전력 공급 중단 조치를 2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촨성과 이 양쯔강 상류 지역에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가 충분하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당초 15일부터 20일까지만 단전할 계획이었지만 전력난이 해소되지 않아서 단전 조치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력난으로 폭스콘의 청도 공장, CATL의 스촨 배터리 공장, 여기가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하고 있죠. 물론 이번에 전력난이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스촨의 그리고 충칭 지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촨성에서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약 3분의 1이 장수성, 저장성, 상하이, 이곳이 다 동쪽 지역에 있죠. 동쪽 지역에 있는 동부 7개 성급 지역으로 송전되기 때문에 스촨성의 전력량은 곧 이들 지역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수성, 저장성, 상하이 등 동부 7개 성급 지역도 전기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이곳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겠죠. 대표적인 조치가 에어컨 온도 65도 이상 올리지 않기,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장은 피크타임을 피해서 전기 사용하기,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하기,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력난의 영향으로 국제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지난 18일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추었고, 노무라도 3.3%에서 2.8%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앞서서 5월달 UBS도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낮추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투자은행들이 중국이 올해 얼마까지 성장할 것이냐, 많아도 3%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일부 은행들은 0%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국 당국은 이번에 전력난의 원인으로 이것을 말을 했어요. 이상규. 중국의 중앙기상대는 이후 7월 20일부터 33일간 연속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지난 1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해서 지금까지 11일째 이어오고 있죠.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스촨, 충칭, 후베이, 후난, 장시, 저장, 이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말하자면 중남부 일대는 온도가 4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상과학원은 올해 폭염이 1961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로 강하고 최고로 긴 폭염이라고 밝혔죠. 또한 폭염과 함께 강수량도 급감해서 대륙의 젖줄로 불리고 있는 양쯔강의 수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양쯔강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라고 발표할 정도이죠. 이에 따라서 충칭의 51개 강과 24개의 저수지를 비롯해서 양쯔강 중하류 지방의 하천, 저수지들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양쯔강 본류와 중팅호, 포양호의 수위도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양쯔강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이죠. 양쯔강의
양쯔강의 흐름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양쯔강의 흐름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으니 이것은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둥팅호, 포양호가 어디가 있냐면 둥팅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둥팅호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포양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지방의 수위도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 바닥을 드러낸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샤댐, 세계 최고로 큰 댐이라고 불리는 샨샤댐의 수위도 겨우 135m로 정상 수위보다 30m나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의 평균치보다 무려 40%나 낮아진 수위이죠. 중국 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가뭄으로 수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전력난이 또다시 닥쳤다며 이상기후의 탓으로 돌렸지만, 자, 전력 수요가 폭염으로 전력 수요, 특별히 이 전력 수요라는 것은 뭐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에어컨. 에어컨의 수요가 많이 분명히 늘어났겠죠. 그래서 전력 수요가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력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력난이 또다시 닥쳤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상기후 탓에 폭염과 가뭄 탓에 이런 전력난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올해 전력난의 일부만 설명할 뿐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그렇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일단 스촨성에 대한 전력난은 조금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천재, 말하자면 폭염과 강수량 부족, 이것이 천재에 속하고 인재 부분이 있는데, 이 인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쯔강 상류지방인 스촨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촨성은 중국 최대의 수력발전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스촨성의 전력 비율은 수력이 80%, 석탄이 20%를 차지하죠. 수력발전소 설비 용량은 8,947만 kW, 그리고 수력발전량은 3,531억 4천만 kWh로 전국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저수 수위가 최저 수준으로 가까워지자 수력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전력 발전량이 50%나 급감했죠. 이 여파로 스촨성은 전력 사정이 나빠져 피크타임 뿐만 아니라 온종일 전력을 제한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스촨성은 화력발전소로 이 전력난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웃긴 것은 이겁니다. 스촨성에서 만들어지는 대량의 전력을 외부로 송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웃긴 일입니다. 자기 쓸 것도 없는데 남에게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국 정부는 서전, 동, 송, 서쪽에서 전기를 만들고 동쪽으로 송출한다 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전 동송 전략이라는 것은 산샤댐 등 서부 지역 댐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전송하는 사업을 말을 하는데요. 이 전략에 따라서 스촨성의 양쯔강 연선의 대형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은 총괄적으로 상하이 등 동부 지역에 반드시 분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촨성에서 생산된 전력을 스촨성에 우선 공급하고 잉여 전력을 다른 지역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분배하는 이상한 구조라는 것이죠. 자기 먼저 쓰고 남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상황에서 떼어줘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한 30% 이상 떼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는 중국 정부의 전력 공급 시스템이 얼마나 경직되고 조기 경보 능력과 응급 대응 능력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중국은 2020년 겨울에 국지적으로 전력난을 겪었는데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양쯔강 상류에 폭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게 전력난이 그때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줄었죠. 그 결과 2021년에는 대규모 전력난이 발생해 20개 성시에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동북삼성에서는 정전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이 동북삼성과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 여기는 풍력을 생산하는 풍력 생산기지가 있어요. 이 풍력 생산기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전력이 생산되지 않자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문제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전력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전력난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 발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점이죠. 중국의 발전 체계를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전력원 비율, 이게 2020년 기준인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2.3%, 풍력 태양력이 24.3, 수력이 16.8, 화력이 56.6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이야기는 조금 더 해드릴 거고, 풍력을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은 동북삼성, 태양열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은 지금 신장 위구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수력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윈난성이라든지 아니면 스촨성 이런 쪽에서 수력을 많이 발생을 하고 원자력은 계속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화력은 대부분 다 갖고 있죠. 전국적으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의 비중은 2020년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낮아졌어요. 화력발전소가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서 16%에서 14%로 줄었고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약 70%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력난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전력난의 영향으로 화력발전소를 지금 더 만들진 않았지만 더 지금 전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역설적으로 겨우 14%. 수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겨도 전기 공급에 큰 차질이 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화력발전소에 있어서 석탄 공급과 발전량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력수급 조기경보 메커니즘 부재 문제, 두 번째로는 전력 시스템 마스터 플랜 문제.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전력수급 조기경보 메커니즘 부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 작년 전력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전용 석탄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말하자면 2020년 대비 3.7%의 증가한 데 비해서 화력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7%나 증가합니다. 여기서 갭이 많이 사용이 되죠. 충분히 그들이 인도네시아, 물론 호주에서 물건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다른 곳에서 수입을 했다 해도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수입을 했다 해도 이 10.7%나 늘어나는 화력발전소를 3.7% 증가한 양으로 막아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이쯤 되면 반드시 석탄의 부족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일어났는데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석탄 부족 경고 등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석탄을 더 많이 캐낸다든지 더 많이 수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부는 13차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20년 시기에 전력 수급과 관련해 향후 3년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조기경보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더니 이 시스템은 오로지 석탄 발전 능력 과잉 위험, 그래서 지금 전력난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것만 대비하는 것일 뿐 석탄 발전 능력 부족 위험,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전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석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력발전 산업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구축한 석탄 가격 조기경보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전력 수급 경보는 중장기 전력 공급 계획, 이게 3년에서 5년의 중장기 경보, 그리고 연간 전력 공급 계획, 이게 3개월에서 12개월 단기 경보인데 지금 3개월에서 12개월 단기 경보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 생산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아니면 단기적 안전 생산 관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전력 수급 경보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가는 단계별 전력 수급 경보, 석탄 수급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전력 공급 능력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이번에 똑같은 전력난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전력 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플랜 부재입니다. 중국의 현실에서 화력발전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역할만 충실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화력발전으로 기본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수력, 태양, 풍력, 자연적으로 만드는 이 자연 에너지로 만드는 전력이 수요가 불충족되었을 때 석탄화력으로 전력 부족을 보충해 주는 것. 이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이죠. 현실에 고려하지 않고 신에너지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가 되는 것이 원자력이 대두가 되고 있죠. 원자력. 2021년 전력난도 양쯔강에서 물 부족으로 인한 수력 발전 부족, 동북 삼성의 풍력 발전 부족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석탄 공급 부족도 한몫을 했죠. 이러한 경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석탄 공급의 부족을 분명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인재. 중국의 에너지 정책의 이중 전환, 즉 그린 에너지의 전환, 시장화로의 전환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번에 그 전력난은 인재로 지금 파악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큰 위험 요소로 다가오는 것은 과도한 양쯔강 상류의 댐 건설입니다. 국내외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수력발전이 그린 에너지에 속하지 않고 매우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물론 이게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 되면 그린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수력발전소와 관련된 이익 집단의 물가두기 광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수력발전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력발전 상황을 알려면 중국을 보고, 중국의 수력발전 상황을 알려면 남서부를 보고, 남서부의 수력발전을 상황을 알려면 진사강을 보라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사강이 양쯔강의 상류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사강은 양쯔강의 상류로 길이가 2308km, 본류의 낙차가 3300m나 됩니다. 현재 이 강의 건설대가나 건설 중인 댐만 27개. 진사강은 이들 27개의 댐에 의해서 이 물줄기가 토막토막 나와서 댐 사이의 거리가 평균 100km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초대형 조소지군을 형성해서 중국 최대의 수력발전 기지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진사강 유역이라는 것이죠. 중국 당국은 이 진사강 지역을 세계 최대의 청정에너지 회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진사강이라는 곳이 여기가 진사강이에요. 이 진사강인데 진사강으로 해서 이렇게 쭉 와서 진사강, 이쪽 진사강이죠.
진사강에서 이 진사강으로 해서 이 길들이 쭉 연결돼서 이 길 따라서 이 길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장강이라고 불리고 여기가 양쯔강이죠. 양쯔강에 이렇게 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진사강에 27개의 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 민간 기업의 댐은 오로지 하나, 국영 기업의 댐은 26개나 됩니다. 일찍이 건설된 진안차워 수력발전소 하나만 민영기업이고, 나머지 26개의 댐은 5개의 국유기업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산샤그룹은 진사강 하류에 세계적인 대형댐 4개를 건설했습니다. 쉬로드댐과 샹자바댐은 2014년 7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웅둥더댐은 2021년 6월에 생산에 들어갔고, 바이어탄댐은 지난 5월 20일 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4개의 수력발전소의 총 발전량은 무려 4,600만 킬로와트. 이 양만 해도 산샤댐 발전량의 2배 규모입니다. 전력난과 홍수를 해결할 목적으로 댐을 대규모로 건설했지만, 이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형 댐들이 이 작은 곳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반을 약화시켜 지진을 일으키고 생태계도 파괴시켜 대형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샤댐입니다. 중국은 산샤댐이 만년에 한 번 오는 큰 홍수를 막을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나중에는 산샤댐에 모든 희망을 걸 수 없다는 말로 바꾼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샨샤댐이 2008년 수천 대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고, 또 샨샤댐 환경 파괴 논란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력발전소의 건설의 대약진 과정에서 주요 수력발전소의 건물들이 대거 진격했고, 지방정부도 여기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과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한때 환경보호를 이유로 댐 건설에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은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기대한 나머지 허용하긴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러한 과도의 댐 건설로 양쯔강의 흐름이 끊긴다. 중국의 양쯔강 상류의 과도한 댐 건설로 인한 담수로 양쯔강의 흐름이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과도한 댐은 강물을 가로막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물이 세차게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 17일 류 웨이핑 중국 수리부 부부장은 양쯔강 유역의 심각한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리부가 16일 12시부터 양쯔강 유역 저수지군에 대한 가뭄 방지 및 급수 공동 배치 특별 행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쯔강 상류, 퉁팅어 수계, 포양호 수계의 수십 개 주요 저수지에 물을 방류해서 하류의 물 부족 문제를 완화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대형 댐을 모아놓고 여기서 물을 계속 채워야 돼요. 채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지금 하류 지방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대형 댐들로 인한 양쯔강의 연간 유량이 감소하는 것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중 평균 유량은 초당 9,600 세제곱미터이고 1만 세제곱미터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매년 5월부터 9월에 전체 수량의 약 70% 이상이 흐릅니다. 이 9,600리터, 1만 리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샨샤댐 저수 시기인 10월이 되면 유량이 400억 세제곱미터에 불과한데, 이 유량으로서는 샨샤댐 한 곳만을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쯔강 상류에 수십 개 대형 댐을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겨우 샨샤댐 한 곳만 충족시킬 유량만 있기 때문에 샨샤댐과 양쯔강 상류의 수십 개 댐들은 물가두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두기에 사활을 걸게 되면 하류 지방은 점점 더 오염이 되고
바닥이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샨샤댐의 물가두기 시점은 10월이 아닌 9월 1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들어 양쯔강의 흐름이 끊길 위험에 처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뭄으로 강수량이 줄어든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그 주 원인이 바닥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들어올린 그 원인이 이것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사일에 가뭄이 수없이 발생했지만 양쯔강이 지금처럼 마른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이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면서 댐을 대거 건설한 것은 이 바닥이 드러난 이 양쯔강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쯔강과 항하는 중국 대륙의 젖줄이지만 중국은 70년 동안 이 강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흐름이 많이 끊겼고 양쯔강도 오래 끊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항하를 살리기 위해 지금 양쯔강과 이 수로를 잇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입니다. 물론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양쯔강과 항하의 물길이 끊기는 것은 세상이 변할 징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가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10대 징후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잦고, 두 번째, 부패가 만연하고, 세 번째, 경제가 침체되고, 네 번째, 사회 상층은 취생몽사하고 비리비리하고, 중하층은 출세할 길이 없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혁을 바라고, 일곱 번째, 군사력을 맹신하고 군대가 부패하고, 여덟 번째, 주체 파악을 못하고 외부 강적에 대응하고, 아홉 번째, 수탈과 사회 통제가 극심하고, 열 번째, 체제가 경직되고 태평성대를 위장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10대 징후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이 10대 징후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재앙도 잦죠, 부패도 만연했죠, 경제도 침체가 되고 있죠, 사회 상류층은 여기에 취해 있고, 그리고 중하층은 출세할 길도 없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변혁을 바라고 있고, 군사력을 맹신해서 군대도 부패하고, 외부 강적에 대응하고, 지금 미국과 경쟁하는 것, 그리고 수탈과 사회 통제가 극심하고, 만리방화벽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체제가 경직되고 태평성세를 위장하는 이러한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단 시기가 무르익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난, 이것은 어떠면 중국의 변혁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중국에서 더 많은 기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러한 폭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 비가 많이 와서 샨샤댐이 무너진다 라는 2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안 왔다. 물론 일부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온 지역도 있지만 그것은 항하강 중상류 지방, 항하강 중류 지방, 이렇게 정조우 지방에서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작년에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지금 현재 곳곳에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사람도 많이 죽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한번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